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게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뭐였냐면 중복된 데이터를 없애고 이제 한 군데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자. 그러면서 데이터를 공유해서 쓰자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전에 걸 뭐라 그랬어요? 파일 시스템이다 그랬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됐군요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다 그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로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8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자, 8페이지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정의가 나와 있죠. 네 가지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통합된 데이터다, 저장된 데이터다. 그죠? 네. 통합되어 있다. 그다음에 컴퓨터 매체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죠? 네, 또 뭐 있어요?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다. 또 공용 데이터다. 이렇게요. 자, 네 가지 핵심이 있죠. 네, 공유되고 있다, 공용되고 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게 통합된 데이터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 모아놓은 것이고, 저장된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이 된 거고,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다라는 것은 조직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데이터다라는 거고, 공유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조직에서 여러 사용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네 가지의 종류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건 통합이다, 저장이다, 공유다라는 건 이제 조금 말뜻이 이해가 가는데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다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되었다. 1번에 통합이 나오고 2번에 공유가 나오고 3번에 불변이다. 4번이 운영이다 그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불변이 되면 어때요? 안 되죠.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야죠. 네, 나의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자, 문제 2번입니다. 네. 문제 2번에서는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전에를 우리는 파일 시스템이다 그랬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해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에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8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네, 8페이지 보시면 파일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죠. 네, 파일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여러 파일에 중복해서 저장이 된 거고,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대해서 종속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중복의 문제, 또 종속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가 바뀌면은 프로그램도 같이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핵심적인 두 개의 요소를 제거해서 만든 것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자, 문제로 와가지고 1번 파일의 중복 정도는 파일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보다 어때요? 높다. 맞나요? 네, 파일 시스템은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종속적이다라는 거죠. 네, 그것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종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정보가 중앙 집중화되고 한 군데서 관리를 한다 그거죠. 네, 사용자들에게 접근이 허용되면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 한 군데서 데이터 관리를 모두 하고 있는데 여기가 노출이 되면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번째 보면 회복 처리기, 트랜잭션 처리기.
등의 오버헤드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다수의 사용자를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 부분이 틀렸죠. 다수의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회복 처리기다라는 것은 뭐죠? 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오류가 발생이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다 날아가면 안 되니까 복원과 회복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때 빨리 원상 복귀를 하자라는 게 이제 회복 처리기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버헤드다라는 것은 이제 뭔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제 추가되는 시간, 그거를 이제 오버헤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틀린 것은 4번이 되죠. 네, 그다음에 자 문제 3번에 보면 이제 널이 무엇이냐, 그죠? 널이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런 거죠. 성적표를 입력을 하는데, 그죠? 이름, 그죠? 홍길동, 그죠? 번호 해가지고 네, 국어 점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데 비워둔 거죠. 여기에 텅 비어 있는 칸입니다. 0은 숫자 0이 적어진 거고 얘는 비워두는 거. 왜 비워뒀을까요? 네, 아직 결정이 안 된 데이터다라는 거죠. 네, 결정되지 않은 데이터. 예. 자, 그래서 널 값이 적용되는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남자 환자의 경우 출산 여부, yes, no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죠. 네. B, 신입생의 주소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연봉이 동결된 시사원의 경우 연봉 인상률은 얼마예요? 0이죠. 네, 이거는 확실하게 0이다라는 결과값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널 값으로 적절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3번이 됩니다. 4번에 D 제품에 대한 제품 가격이 담당 부서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네, 가격을 모르는 거죠. 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에서는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이제 이 한 군데에서 모든 자료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접속을 해서 각각의 컴퓨터를 쓰는데 너무나 많은 접속자가 많은 거죠. 네, 그러면 굉장히 얘가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도 분산화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몇 군데다가 이제 나눠서 보관을 하고 어디에 접속을 해도 얘네들이 쓸 수 있고 얘네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런 게 분산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베이스보다는 더 높은 기술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분산 기술을 이용해서 트랜잭션 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가 되는 건데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를 트랜잭션이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트랜잭션을 모아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한다라는 게 하나의 명령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접속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느리겠지만 어디에 접속해도 되면은 아무래도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지역 사이트에 있는 모든 DBMS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거기서 보면 DBMS라는 용어가 나왔죠. 자, DBMS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쓸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된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SQL에서 필수 기능 3가지가 보이죠. 뭐뭐 있어요? 네, 정의하는 기능,
조작하는 기능, 네, 제어하는 기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을 DBMS라고 한다 그거죠.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DBMS는 뭐가 있어요? 일단 SQL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말하는 또 오라클이라는 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고 MS 제품에서 이제 쉽게 나올 수 있는 MS 액세스 이런 것들도 모두 DBMS가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려면 브라우저라는 걸 실행을 시켜줘야 되죠. 인터넷. 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기 위한 브라우저로서 뭘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분도 있고, 또 크롬을 사용하는 분도 있고, 또 많이 있겠죠? 네. 어떤 것을 키우든지 간에 무조건 인터넷 접속해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DBMS 종류가 많이 있지만 어떤 걸 쓰든지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에 접속을 할 때 어떤 걸로 접속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도 네, 어떤 걸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DBMS는 꼭 통일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3번에 데이터 중복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가용성을 높일 수가 있다. 가용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우리는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마비가 되었다. 그러면 전체에 어떤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죠. 복권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얘네들을 다 똑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얘가 고장이 났다. 그럼 여기에 접속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 중복 기술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중복해서 저장하고 있는 기술이다. 라는 겁니다. 자, 4번에 보면 트랜잭션의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다 그랬죠. 자, 원자성이란 무엇이에요? 네. 트랜잭션. 네, 19쪽. 네. 자,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가 된다라는 거고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원자성, 네, 일관성, 경밀성, 영속성 네 가지 성질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원자성이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수행을 하거나 전혀 수행되지 않아야 된다. 오류가 있으면 전혀 수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원자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2단계 완료 규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세요. 네, 5번.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네,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일단은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거고 또 개발 비용도 어떠세요? 조금 더 들겠죠. 네, 그래서 1번에 데이터베이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감소된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더 높은 기술이 되는 거죠. 자, 신뢰성,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질의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접속자가 몰렸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단축시킬 수가 있다. 시간을. 그다음에 데이터의 공유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거죠. 자, 어디에 접속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중복 저장되었을 때
일부의 데이터만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데이터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그랬네요. 자, 한번 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네. 거기에서 이제 장점 부분을 보세요. 장단점. 네. 자, 장점에서 보면 데이터의 중복은 최소화돼야 된다. 데이터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독립성이 확보가 된다. 데이터의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 또 무결성이 유지가 된다. 보안이 향상이 된다. 표준화할 수 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장점이 되었죠. 그 중에서 이제 이것에 해당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관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질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연산을 한 결과가 뭐 국어 점수가 150점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건 일관성에서 위배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질 그거를 우리는 일관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징은요. 네, 여기 8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아이고. 네. 자, 보시면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접근이 되고 내가 질문을 하면 어떠세요? 바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참조가 되는 거죠. 사람 이름을 검색한다든지 그랬을 때 내용에 의한 참조죠. 절대로 주소에 의한 참조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 공유성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불변의 데이터가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죠. 그래서 아닌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죠. 주소가 아니라 뭐예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8번 가겠습니다. 맞죠? 네, 8번. 네. 자, 문제 8번에서는 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DBMS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DBMS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우리 회원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회원들에 대한 이름만 보여주시오 또는 전화번호만 보여주시오. 그렇게 명령어를 내려야 되겠죠. 그 명령어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게 DBMS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9페이지 한번 보세요.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기능 아까 했듯이 기능 3가지가 뭐였어요? 정의, 조작, 제어 그 3가지 있고 그 3가지에 대한 언어가 또 별도로 SQL로 있었죠. 그래서 1번에 보면 DBMS에 따라서 데이터 정의어는 우리가 DDL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를 명시를 하고 이제 그 2개에 대한 사상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자, 2번째는 이제 저장 구조 정의어 해가지고 SDL이라고 있습니다. 네, SDL은 S가 스토리지 해가지고 저장한다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 스키마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데이터 조작어에서 DML이 있습니다. DML은 검색 4가지를 하는 거죠. 네, 4가지 뭐뭐 해요? 검색, 삽입, 삭제, 수정. 자, 검색하는 명령어 SQL 뭐 있었어요? 한번 그 밑에다 써보세요. 검색 뭐였죠? 말을 해요. 네, select. 네, 삽입은 insert. 자, 삭제는 delete. 수정은 update. 네. 그죠? 그 4가지 명령어가 바로 DML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절차적인 언어다, 절차적인 언어다라고 있는데요. 절차적인 언어다라고 한다면 순서가 반드시 필요한 언어가 절차적인 언어예요. 자, C 언어는 절차적인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A방에다가 3을 집어넣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int A라고 했어요. 네, 이거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항상 정의를 먼저 하고 나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순서가 틀렸다 그거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int a를 한 다음에 a에다가 3을 대입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절차적인 언어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절차적인 언어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더 배우기 쉬워요. 네. 그죠? 네. 그래서 4번에 보면 비절차적인 데이터 조작어는 절차적 조작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수준이다. 아니다 그거죠. 네. 그래서 더 절차적인 언어가 더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9번을 보면은 필수 DBMS 계속해서 DBMS에 대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DBMS의 필수 기능 3가지. 자, 뭐가 있었어요? 정의하는 기능, 조작하는 기능, 제어하는 기능 3가지가 있었고 이것의 약자도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정의하다 그러면 우리가 DDL, 조작하다 DML, 제어한다 DCL 이렇게 되는 거죠. 약자도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해당되는 언어가 있죠. 정의할 때 쓰는 거 3개인가요? 네, 3개. 조작할 때 쓰는 거 4개. 제어할 때 쓰는 거 4개. 언어의 종류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뒤에 SQL까지 갔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기 좋게 교재 순서와 문제집의 순서를 맞췄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단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서를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딱 여기서 나오는데 이 문제가 이론적으로 어느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처음이니까. 그래서 책에다가 이제 문제집과 요약집을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파악을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9번에 아닌 것은 뭐냐면 2번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10번도 똑같이 DBMS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자, 10번에 보면 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의 독립성이 보장이 됩니다. 네. DBMS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죠. 자, 데이터가 중복 저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데이터의 구성, 저장, 접근 방법, 유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고속, 고용량의 메모리나 CPU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것과 비교를 해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서 데이터를 모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장 장치가 어때요? 웬만해서는 안 되겠죠. 굉장히 고용량의 저장 장치가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매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서울시 전체 인구에 대한 걸 이제 다 저장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USB로는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고용량의 메모리가 요구가 되고요. CPU도 빨라야죠. 서울시 어쩌다 보니까 서울시민 전체가 DB에 접촉을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한날 한시에 떼고자 한다.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CPU도 좋은 거를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에 4번이 되는 거죠. 자, 자 11번 갑니다. 네, 11번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웨어하우스다라고 나오죠. 자, 웨어하우스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웨어하우스 자체라는 것은 어떤 창고다, 모아둔 거다.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이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왜 모아둘까요? 예. 나한테 필요 없는 데이터는 모아놔봤자 그건 쓰레기죠.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겠죠? 그럼 데이터는 왜 모아놓을까요? 기업체에서? 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모아놓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나라에다가 화장품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은데 과연 그건 비전이 있을 것이냐. 그걸 이제 판단을 하려면 여러 가지 통계 조사표를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비전이 있겠다. 그러면 이제 회사를 차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주제지향적, 통합적, 시간 변이적 데이터의 집합체다. 웨어하우스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집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네. 14페이지가 없네요. 여러분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제 것만 없네요. 페이지 수가 이상해서. 네. 자, 보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3단계 스키마 중에서 사용자별 접근 범위의 통제와 관련이 많은 스키마는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스키마에 대한 내용은 스키마가 뭐냐면 여러분이 구조도다, 설계다, 그렇죠? 설계 도면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제약 조건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스키마다라고 합니다. 네, 한번 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네, 그래서 스키마란 일단 무엇이냐? 데이터베이스 구조, 네,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보는 입장을 무슨 스키마라 그래요? 외부 스키마라고 하죠. 외부 스키마. 네, 그래서 사용자가 바라본 외부 스키마는 뭐냐면 사용자 모니터에서 나오는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마다 개성이 다르니까 이 외부 스키마는 어때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또 각 부서별로 모니터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특색 있게 여러 개로 꾸밀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데이터들은 어때요? 동일한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는 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조직의 장만 볼 수 있죠. 그래서 기관장의 입장에서 바라본 걸 무슨 스키마라 그래요? 개념 스키마라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장될 건지, 어떤 물리적인 장치에다 저장할 것인지, 그게 이제 외부 스키마, 이제 저장에 관련된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스키마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자, 생각을 하고요. 자, 문제에서 사용자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개념, 외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외부 스키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가겠습니다. 네, 13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하는 거죠. 설계.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14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어디서든지 뭔가 설계를 하려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구 조건 분석이 됩니다. 사용자의 생각을 읽어내야 되겠죠. 네. 네, 그게 이제 요구 조건 분석.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설계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라고 비전문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게 그 그림을 그리는데 일반적으로 그림은 무슨 그림을 써요? ER 다이어그램을 쓴다라는 거죠. 네, 이제 했어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스키마를 설계하기 위한 논리적인 설계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 매체를 결정하는 물리적 설계.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고 구현하는 단계. 그래서 설계 단계는 그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요구 조건 분석, 개념, 논리, 물리, 데이터베이스. 항상 논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로 와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핵심적인 단어가 저장, 레코드, 양식 설계 이런 것들이 나왔죠? 네, 그래서 물리적 설계다라는 거죠.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가 되죠. 네. 14번. 네, 3단계 스키마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물리적 저장 장치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5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물리적 저장 장치에서 바라본 거다. 그럼 뭐예요? 내부 스키마가 되는 거죠. 세 가지, 네, 스키마 세 가지, 네, 외부, 개념, 내부 중에서 네, 물리적 저장 장치에서 바라본 건 이제 내부 스키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를 보세요.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네, 보안 정책, 무결성 규칙을 명세화하는 스키마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키마에서 3단계, 있죠? 외부, 개념, 내부 중에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 이제 조직의 장만 볼 수 있는 우리 회사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죠. 이걸 아무나 보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조직 기관장의 아이디로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들어오지 마시오. 접근 권한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보안에 관련된 것이다 그거죠. 아무나 들어와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우리 회사 내부인들에 대한 정보를 보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네, 개념 스키마. 그래서 15번의 답은 이제 개념 스키마다라는 겁니다. 됐죠? 옆반은 마이크 소리가 엄청 커요. 내 목소리보다 더 크네. 원래 쩔어나?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계측 관계 모델의 ER 다이어그램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제 여러분은 전문가고 이제 비전문가한테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 되겠죠라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데 아무렇게나 그리면 안 된다 그거죠. 정해진 기호로 그려줘야 되는데 그게 ER 다이어그램이다라는 겁니다. 네, ER 다이어그램에 대한 기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11쪽을 한번 보세요. 네. 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기 전에 데이터 모델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네. 그죠? 데이터 모델.
자, 데이터 모델에는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개념적,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고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ER 다이어그램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 이게 얘를 그렸으면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게 이제 논리적이 되는 거죠. 논리적에는 이제 관계형, 네트워크형, 계층형, 객체 지향형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 ER 모델의 종류, 기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사각형은 객체를 의미하고 마름모는 관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타원은 속성을 의미하고 기본키는 밑줄을 하나 그어주는 것이죠. 연결하는 것은 그렇게 연결선, 직선으로서 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객체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객체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자, 이게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ER 다이어그램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6번 갑니다. 사각형은 객체다. 1번 문제죠. 네, 사각형은 객체다. 자, 속성은 우리가 뭘로 표현하는 거죠? 타원이죠. 네, 선은 연결이고 마름모는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군요. 자, 수업인가요? 교회 갔죠, 거기? 네. 자,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네.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중 데이터베이스에 표현될 대상으로서 객체 타입과 객체 타입들 간의 관계를 기술한 것은 그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그 모델에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와 연산, 네, 구조와 연산, 네. 구조, 연산, 제약 조건. 네, 해설에 있죠. 네. 그래서 1번이 구조고요. 2번이 연산이고요. 3번이 조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구조다라는 것은 어떤 객체 타입들 간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연산이다라는 것은 어떤 조작 기법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제약 조건은 이제 말 그대로 논리적인 제약 조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세 가지, 네. 구조, 연산, 제약 조건. 그 중에서 관계를 기술한 것은 우리는 구조다. 1번 스트럭처 구조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속하냐면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형 중에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있죠. 그래서 그 종류 다시 한번 보면 되세요. 그러니까 11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대표적인 거 ER 다이어그램이 있었고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에 관계형, 네트워크형, 계층형, 객체 지향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관계형이 되는 거죠. 예, 관계형은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한 것을 말을 하는 거요? 예, ER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관계형은요? 예, 테이블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름, 네, 번호, 네, 국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관계형이다. 네, 테이블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네트워크형은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관계형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네트워크형은요? 네,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거였죠. 네, 계층형은요? 트리 형태로 표현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형, 어려운 객체 지향 형태가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 관계형이 나오게 될 건데 이제 15쪽을 한번 보세요.
자, 15쪽에 보면은 이제 거기 보이죠. 그런 형태의 테이블로 표현한 것이 바로 관계형이다라는 거죠. 네. 거기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일단 무엇이냐면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요? 속성이라 그러죠. 이 한 줄 한 줄을 뭐라 그래요? 투플이라 그러죠. 일단은 이것에 대한 용어를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자, 속성의 개수를 뭐라 그래요? 네, 차수라 그러죠. 네, 투플의 개수를 뭐라 그래요? 기수라고 그러죠. 이렇게요. 네, 이거는 이제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영어도 기수가 이제 카디날리티가 되고 속성이 어떠세요? 애트리뷰시 되는 거죠. 네, 차수는 영어로 뭐예요? 디그리가 되는 거죠. 네, 영어로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이거는요.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네, 맞죠? 자, 인덱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찾아가기 위한 겁니다. 어떤 표지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우리가 책에서 보면 목차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하나의 테이블에는 인덱스가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다. 한 테이블에 속한 2개 이상의 속성으로 하나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키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인덱스는 조인의 조건으로 조인이란 건 서로 합하는 거죠. 자주 사용되는 속성에 대해서 매우 유용하다라는 거고 인덱스를 생성하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덱스를 생성하는 이유는 빨리 찾기 위한 검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겁니다. 책에 만약에 목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찾기가 좀 힘들겠죠. 목차가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삽입, 삭제, 갱신은 더 처리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책의 내용을 저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목차에서 페이지 수가 또 어때요?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목차의 페이지 수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목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책의 내용을 내가 추가를 하겠다. 그럼 내용만 추가하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인덱스가 있는 이유는 검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삽입, 삭제, 갱신에는 처리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세요. 네. 자, 관계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한 릴레이션의 한 행을 투플이라 한다. 그 15쪽하고 같이 보세요. 네, 그래서 투플, 그죠? 한 행을 투플이라 그런다. 한 행이다 그거죠. 그다음에 열을 뭐라 그래요? 네,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성인데 우리가 또 행이 영어로는 뭐죠? 로가 되는 거죠. 로.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한 칸이다라고 말을 하죠. 컬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한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모든 투플들은 상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 행에 있는 내용하고 이 행에 있는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물론 중간에 똑같은 건 있을 수 있죠. 동명이인이 있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두 상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네. 한 릴레이션의 속성은 고정된 순서를 갖는다 그랬는데 그죠? 무순서가 되는 거죠. 자, 16쪽 한번 보세요. 요약지 16쪽. 자, 투플의 릴레이션의 특징에 4가지가 있습니다. 투플에 대한 유일성. 모든 투플은 유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투플의 무순서, 속성의 무순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 간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그죠? 네, 속성들 간의 순서도 상관이 없다. 그죠? 투플의 무순서, 속성의 무순서. 네. 그 다음에 속성의 원작값. 여기 들어오는 이거는
하나씩만 들어가야지 얘가 두 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90점이면 90점, 80점, 80점 내가는데 90, 80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릴레이션에서 특징 4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내용이 되죠. 네. 릴레이션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투플들은 모두 상이해야 된다. 맞죠? 예.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투플 사이는 순서가 없다.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애트리뷰트이 뭐예요? 속성이죠.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속성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말로 쓰죠. 네, 속성이다, 애트리뷰트이다, 컬럼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일정한 순서가 있다. 그럼 어때요? 틀린 거죠. 네. 모든 애트리뷰트 값은 원작 값이다. 맞죠? 원작 값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요. 네.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겠습니다. 1시간에 20문제씩 풀면 딱 맞더라고요.